예루살렘 올드시티와 성전산에서 총격 테러가 발생해 이스라엘 경찰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파리 순방길에서 성전산의 상태를 현 상태로 유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팔레스타인 주민 거주 지역인 서안지구와 가자지구에 매년 물 329억 리터를 공급하는 계약인 홍해에서 사해까지의 대규모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에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관계가 회복되는 기조로 돌아서면서 이스라엘 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는 자국의 성지 순례객들이 직항 항공편으로 사우디를 방문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예루살렘 올드시티와 성전산에서 총격 테러가 발생해 이스라엘 경찰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테러범들은 이날 오전 7시경 사자문 입구에서 성전산으로 들어가는 골목에 서 있던 이스라엘 경찰에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사자문에서 성전산으로 들어가는 입구, 갑자기 총을 든 괴한 2명이 나타납니다. 이후 이스라엘 경찰 2명에게 다가가 뒤에서 총을 쏩니다. 이후 테러범 3명은 성전산 아라크사 모스크 방향으로 도주하면서 마지막까지 칼을 휘두르며 대항했고, 이를 추격하던 이스라엘 경찰들에 의해 현장에서 모두 숨졌습니다. 이스라엘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이들 테러범은 우말팜 주민으로 10대 2명과 20대 1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들은 칼과 기관총, 권총으로 무장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입구에서 총격을 당한 경찰 3명은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 중 2명은 치료 도중에 숨졌다고 이스라엘 경찰 대변인 미키 로젠펠트는 밝혔습니다. Police units in and around the area of the Old City responded to a terrorist attack that took place just after 7 o'clock in the morning. What we've confirmed until now, 3 terrorists opened fire at the Lion's Gate, injuring 2 people critically who were taken to hospital. A third person was also injured moderately. All 3 terrorists were shot and killed when they were armed with an automatic Carl Gustav weapon and a knife and attempted to stab a police officer. The area of the Old City and the Temple Mount remains closed as security assessments are taking place. The situation under control, the area closed off and will remain closed throughout the day. 한편 마흐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은 예루살렘 성지에서 발생한 이번 총격 사건을 규탄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아바스 수반은 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를 하고 이번 총기 공격을 비판했다고 팔레스타인 와파 통신은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경찰은 이번 사건 직후 성전산 내 아라크사 사원의 출입을 전면 차단했습니다. 이 일대의 출입이 전면 차단되기는 2014년 이스라엘의 우파 활동가가 이곳을 방문했다가 총상을 입은 사건 이후에 처음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파리 순방길에서 성전산의 상태를 현 상태로 유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לפני כניסת השבת, אני שוחחתי עם ההורים של שני השוטרים הגיבורים שלנו שנרצחו בהר הבית. שלחתי להם חיבוק מכל אזרחי ישראל והשתתפות בכאב הנורא שלהם. הנחיתי גם לפני השבת להרוס את סוכות האבלים של המשפחות של המחבלים השפלים הללו. והערב קיימתי דיון עם צמרת הביטחון, הצמרת של גורמי הביטחון, והנחיתי להציב מגנומטרים בשערים שדרכם נכנסים להר הבית. אנחנו מציבים גם מצלמות על תרנים מחוץ להר הבית, אבל הם נותנים שליטה כמעט מלאה על כל מה שנעשה שם. החלטתי שהחל ממחר, במסגרת המדיניות שלנו לשמור על הסטטוס קוו, אנחנו נפתח את הר הבית בהדרגה, אבל עם אמצעי ביטחון מוגברים. 하지만 성전산에서 총격 테러가 발생한 지 이틀 만에 이스라엘 정부는 성전산 통행을 다시 재개했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스라엘 경찰은 이날 오전 동예루살렘 올드시티에 있는 성전산으로 통하는 입구 2개를 다시 개방했습니다.
경찰은 이 입구에 금속 탐지기를 새로 배치하고 보안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이에 따라 성전산 내 아라크사 모스크에 가려면 금속 탐지기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아라크사 사원 관리 책임이 있는 와크프 재단의 한 관계자는 이러한 금속 탐지기 설치는 성지에 대한 현재의 지휘 상태를 위반한 것이라고 현지 일간 하레츠에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방문객들에게 금속 탐지기가 설치되어 있는 한 이곳을 찾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실제 이날 일부 무슬림은 금속 탐지기 통과를 거부한 채 바깥에서 예배를 보기도 했다고 하레츠는 전했습니다. 지난 12일에는 서안지구 북부 제닌에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이스라엘 경찰에 공격을 가해 팔레스타인 주민 2명이 사망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와 팔레스타인 언론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이스라엘군 병력이 서안 북부 제닌에 있는 난민촌에서 군사작전을 펼치던 도중에 현지 주민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주민들은 이스라엘 군인들을 향해 화염병 등 수십 개의 급조 폭발물을 던지고 건물 옥상에서 사격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이에 경찰이 대응 발포를 하는 과정에서 팔레스타인인 모하메드 살라가 현장에서 숨졌고 총상을 입은 다른 팔레스타인인 10대 청소년 1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팔레스타인 주민 거주지역인 서안지구와 가자지구에 매년 물 329억 리터를 공급하는 계약인 홍해에서 사해까지의 대규모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에 합의했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알자지라에 따르면 제이슨 그린블렛 미국 백악관 국제협상 특별대표는 지난 12일 예루살렘에서 이번 협상으로 팔레스타인 연간 물 수요의 25%를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스라엘이 즉각 협상을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s we all know, water is a precious commodity in the Middle East. The United States welcomes the agreement reached by the Palestinian Authority and the government of Israel, which will allow for the sale of up to 33 million cubic meters of water from Israel to the Palestinian Authority. In addition, we hope that this deal will contribute to the healing of the Dead Sea and that it will help not only Palestinians and Israelis, but Jordanians as well. President Trump has made it clear that working toward achieving a lasting peace agreement between Israelis and Palestinians is a top priority for him. 이번에 합의한 9억 달러 계획은 요르단 쪽의 담수 공장 계획과 함께 홍해에서 사해까지의 200km의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번 계획은 완공까지 약 4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으며 최근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사해의 수위를 회복시키고 요르단과 이스라엘의 담수 공급을 증가시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협정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3,200만 세제곱미터의 물을 감축된 가격으로 판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واللي على أساسها يعني تم التوافق على أن يقوم الجانب الإسرائيلي بتزويد الجانب الفلسطيني ب 32 مليون متر مكعب 22 مليون في الضفة الغربية و10 مليون لقطاع غزة. بالتأكيد أن هذا سيخفف من معاناة الشعب الفلسطيني التي تتفاقم في بداية كل صيف والانقطاعات والأزمة الكبيرة التي تعيشها كافة المناطق الفلسطينية اليوم دون استثناء. وطبعا أيضا سيخفف عن معاناة أهلنا في قطاع غزة، وكما تعلمون بأن 97% من مياه الخزان الجوفي في غزة غير صالح عن الاستخدام الآدمي. وبالتأكيد أن يعني هذا المشروع كما ذكرنا يأتي في إطار التعاون الإقليمي وليس له أي انعكاسات على مفاوضات الحل النهائي الخاصة بعملية السلام في المنطقة.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서 수자원은 정치적으로 극도로 민감한 문제이며 미국 및 양측 대표단은 이번 협상을 통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관계 재건에 길을 닦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히 하네그비 이스라엘 외무차관은 물의 긴장과 분쟁의 원인이 되기보다는 화해와 번영, 협력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협상이라고 밝혔습니다. We reached an important agreement. This agreement allows us to launch the Red Dead project that is a crucial
project for Jordan, for Israel, and for the Palestinian Authority. I'm sure many of you know that the Red Dead project is the biggest, most ambitious project ever initiated and exercised in our area. 그러나 알자지라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측에서는 이번 협상 자체는 환영하지만 이것이 이스라엘과의 평화협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태도를 분명히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프랑스에 방문해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나치에 의해 수용소로 보내져 죽임을 당한 유대인들을 추모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국 정상은 유대인 희생자들을 함께 추모했지만 중동 평화협상을 놓고는 의견차를 보였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현지 시간 16일 2차 대전 당시 나치의 괴뢰 정권이었던 비시 정권이 프랑스 내 유대인을 강제 징집해 나치 수용소로 보낸 이른바 벨디브 사건의 추모식에 네타냐후 총리와 함께 참석했습니다. 나치 점령하에 1942년 7월 16일과 17일 프랑스 전역에서 13,000여 명의 유대인들이 프랑스 경찰의 급습으로 붙잡혀 에펠탑 인근의 벨로디름 디베르 경륜 스타디움에 집단 억류됐습니다. 대부분 아우슈비츠로 갔으며 생존자는 100명도 채 안 되며 스타디움에 붙잡혀온 유대인 중 어린이들이 4,000명이었습니다. 프랑스는 이 과거를 두고 치욕적으로 여기고 있으나 올봄 대선에서 마크롱과 다툰 구구파의 마린 르펜 후보는 프랑스가 이 비극에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이날 마크롱 대통령은 르펜의 당시 나치 협력 비시 정권은 프랑스 국가를 대표하지 않았다는 말을 지목해 하기 좋은 편리한 말이나 거짓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추모 이후 양국 정상은 엘리제궁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회담 후에 공동 기자회견에서 두 국가 해법을 바탕으로 한 중동 평화 협상을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J'appelle aussi à ce titre à une reprise des négociations entre les Israéliens et les Palestiniens dans le cadre de la recherche d'une solution à deux États, Israël et Palestine, vivant côte à côte dans des frontières sûres et reconnues, avec Jérusalem comme capitale. C'est la ligne constante de la diplomatie française, à laquelle je tiens profondément, et à ce titre, la France se tient prête à appuyer tous les efforts diplomatiques menés dans ce sens, selon les paramètres de paix reconnus par la communauté internationale. Nous en avons évidemment discuté un instant avec... 또 마크롱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 면전에서 서한지구 정착촌을 언급하며 국제법은 모든 당사자가 준수해야 한다고 발언 수위를 높였습니다. Le Premier ministre Netanyahu, il est important pour cela de s'assurer que les conditions de la négociation et de la paix ne sont pas remises en cause dans les faits et que le droit international est respecté par tous. Je pense ici à la poursuite des constructions dans les colonies. Nous avons échangé.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관계가 회복되는 기조로 돌아서면서 이스라엘 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는 자국의 성지 순례객들이 직항 항공편으로 사우디를 방문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지난 12일 이스라엘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설득해 자국 순례객이 직항 항공편으로 이슬람교의 성지 메카가 위치한 사우디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사우디 간의 관계 강화를 도모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노력과도 일치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과 사우디는 공식적인 외교, 무역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사우디는 이스라엘 여권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내 무슬림 성지 순례객이 메카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직항 항공편 대신에 1610km가량을 버스로 이동해야 하고 신분 증명을 위해서는 오랜 시간을 들여 임시 요르단 여행 허가서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정부는 사우디 측에 순례객만을 위해서라도 자국의 텔아비브에서 출발하는 특별 직항 항공편의 입국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성지 순례객들이 사용할 임시 여권을 인정해 달라는 것 역시 요청한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침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금기를 깨고 두 나라 사이를 직항 항공편으로 이동한 데다 최근 몇 년간 두 나라의 관계는 이란이라는 공동의 적으로 인해 비공식적으로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국적을 나타내지 않는 자회사를 통해 사우디를 비롯한 아랍 국가들과 사업을 하는 이스라엘 기업들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유브 카라 이스라엘 소통장관은 현재가 순례객을 위한 직항 항공편을 요청하기에는 적기라면서 이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를 비롯한 아랍권 22개 국가들은 이스라엘이 1967년 중동 전쟁으로 점령한 땅에서 철수하고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한다면 이스라엘과 관계를 정상화하겠다는 2002년 평화구상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반면 카라 장관은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 간의 관계가 언제까지나 팔레스타인 문제의 인질이 될 수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팔레스타인과의 평화협상이 결렬되더라도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의 상업관계는 더 깊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